김수민의 뉴스 밑장 4부 시작합니다. 네, 호그와트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호그와트 학교요? 네, 호그와트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4부는 이창원 인디 503 아니 053 대표 없이 저와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둘이서 자유롭게 조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와트. 네. 제가 호구인가요? 네, 우리 그 영화 타짜에도 보면 예림이 하면서 쫓아다니는 호구가 하나 있는데 야,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네. 취지에서 네, 이 현대 사회의 수많은 뉴스들이 호구를 양산하고 있어요. 맞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 네.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부 약간 설거지하는 느낌으로 한 주, 두 주간 쌓였던 그런 호구를 만드는 이슈에 대해서 요건 요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짜투리 방송이나 몇 분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부에서 3부까지도 반응이 아주 좋았죠. 반응도 좋았지만 네. 점점 분량이 불어나는 맞아요. 처음에 20분 녹음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3부를 가니까 네. 45분 제가 처음부터 천용길 편집장이 20분, 25분 이 분량 얘기를 하길래 지금 장난하나. 왜냐하면 그렇게 짧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끝내기가 더 어렵다라는 네, 그런 이유였었는데 어쨌든 이 4부는 또 몇 분 동안 갈런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호구 탈출 뭐 자신은 호구가 아니다. 깨어있는 시민이고 가짜뉴스를 판별해낸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뉴스의 호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팩트 체크도 팩트 체크고 사실은 사실관계를 짚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 한번 훑어보면서 가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네. 천용길 편집장이 이 지역 사회에서 지켜보면서 이 지금 또다시 역사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기미가 있죠. 맞습니다. 네. 구미에서 이제 김재규 장군이라는 장세용 시장 발언이 있었고 또 나중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박정희 생가를 또 방문을 했어요. 네.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미가 또 네. 김수민 평론가의 고향이죠. 네네.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타향입니다. 여하튼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다들 이걸 누가 선점할 것인가 이 역사 전쟁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먼저 벌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 4일이었습니다. 구미시 선산읍, 선산읍. 예, 선산읍으로 승격한 지 40주년이 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장세용 구미시장이 참석을 했고요. 네. 이 기념 행사에서 장세용 시장이 지역 출신 인물을 열거했습니다. 네네. 김재규 장군이라고 언급했는데 김재규 말고는 또 열거한 사람이 있나요? 많습니다. 김재규가 제일 마지막에 열거를 했었고 네. 장 시장이 언급한 선산 출신 인물이 이 신당 정붕, 송당 박영, 그리고 여헌 장영광, 그리고 김여물 장군, 장영광 선생이 선산 출신인가? 선산 네.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인동 쪽에서 네. 많이 기리는 네. 그런 인물이어서 네. 근데 살았던 장소가 선산인 건가요? 그렇죠. 살았던 장소가 선산이고 네. 인동 장씨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예. 그리고 장영광 선생 그리고 김여물 장군 단계 하위지 선생까지 이야기를 하고 네. 이 단계 하위지 선생은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예. 구미의 단계 100일장이라고 네. 그렇게 주최되는데 주최 측이 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예요. 네. 이렇게 언급하고 마지막에 김재규 장군 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4일 날 이 언급하고 나서는 네. 아무 아무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여기에 네.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고 네. 시의원, 도의원들도 참석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어요. 진짜요? 네. 근데 장석춘 의원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려고 했다. 근데 참았다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그 자리 옆에 네. 장석춘 의원 옆자리에 네. 김영건 그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 거기도 참석했습니까? 예 같이 참석했고 네.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김영건 의원 이야기로는 네네. 아무런 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 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두 가지 가능성. 어떤 졸라 잘 참은 거야. 장석춘이. 장석춘 의원이 막 속이 부글부글거리는데 이란 소리조차 내지 않고 눈만 한 번 쫙 감고 참은 거죠. 첫 번째 식은땀을 가능성. 흘리면서. 전혀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잘 참았다. 첫 번째 가능성. 네. 두 번째 못 들었다. 못 듣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네, 그 얘기를 뒤늦게 들었다. 두 번째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가능성에 네. 더 크게 두고 있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참긴 참았다. 네, 참긴 참았다. 아. 참았는데 그 티를 내지 않았다. 대단한데. 네, 장석춘 의원이 후에 네. 이야기하기로는 네, 자기는 그때 화가 많이 났었지만 네, 이게 구미 시 행사고 음. 40주년이라는 행사를 자기가 깨트릴 수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있었다. 근데 그 네. 장석춘 의원 말고 네. 현장의 청중들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일단 청중들은 네. 근데 아무런 지금 반응- 개 짖는 소리가 들어가나요? 아주 작게 들어갈 네. 겁니다. 저희가 미비한 네. 녹음 시설로 예. 불호 언론이잖아요, 유스민이. 네네. 그래서 옆집에 개가 지금 짖고 있어요. 하필 네. 이 장석춘 의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네, 이게 개가 장석춘 짖고 있네요. 의원에 대한 개짖음인지 아니면 장세용 시장에 대한 개짖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개가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있어요. 참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장세용 시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왜 발음이 안 좋나? 발음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네. 이 당시 4일날 날씨가 뜨거웠잖아요. 네. 뜨거운 날씨에 네네. 이렇게 길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물 한 명 한 명까지 네. 참가한 시민들이 다 듣고 기억하지 못했다. 아. 특히 이게 연설문이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네. 이 장세용 시장이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발언했다. 그래요? 네. 그럼 사람 이름 그 외운 것도 다 즉석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네. 암기력 좋네. 네, 안경 좋죠. 인문학자 출신 맞네. 여하튼 이렇게 4일날 발언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아무 네. 일도 없었는데 5일, 6일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어. 7일날 오전에 네. 장석춘 의원이 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제가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을 장군으로 칭한 장세용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미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중요한 공식 행사에서 시장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을 장군이라고 말한 것은 충격적이다. 행사 당일날 장세용 시장의 발언을 듣자마자 강하게 항의하고 싶었으나 그렇죠. 잔칫날에 재 뿌리는 것 같아서 묵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을 상대로 사과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라. 대국민이요? 네, 대국민 사과를 네. 구미시장에게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장석춘이 뭐라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맞아요. 옆구리 찌른 사람들이 네. 이 일을 벌인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장군이라는 게 제가 1-1부 우리 첫 방송에서 네. 천황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장군 그럼 김재규가 장군이지 뭐 그럼 병장이었나? 병장 김재규 이런 거요? 아니잖아. 네,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김재규가 네. 11.6 이후에 강등을 안 당했나요? 11.6 네. 이후에 강등을 안 당했죠. 이미 전역한 상태였잖아요. 예. 이미 그때 예비역이었구나. 예, 예비역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강등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전 장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승화였던 거지. 정승화가 12.12 때 이제 체포된 다음에 그렇죠. 이등병으로 강등됐었죠. 그래가지고 김재규도 장군은 아니었던 건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맞죠. 그 김재규는 총살을 안 당했구나. 김재규의 부하들이 총살을 당했죠. 그렇죠. 사형당할 예. 때 김재규는 민간인 신분이었고 예. 그렇다면 예비역 장군. 예비역 장군이죠. 그렇죠. 예비역 장군이니까 장군이란 말 틀린 게 아니죠. 네.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박정희 장군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뭐 찬양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가 어디 가서 네. 전 구미 시의원이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네네. 한 번 낙선했다고 해서 시의원이 네.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왜 나오는 거지 그 비유가? 근데 야, 이제 네. 김재규를 왜 꺼냈느냐? 예. 요 부분은 글쎄 그 장세용 시장이 왜 꺼냈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핫할 수 있고 네. 핫한데 논란이 많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들 김재규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아니니까 네. 어지간하면 이럴 때는 이제 빼는 게 정치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장세훈 구미시장과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예, 장석춘 의원이 보도자를 내고 나서부터 네. 지역의 기자들이 갑자기 핫해졌어요. 그렇겠죠. 네. 네. 아, 이런 재미있는 이슈를 네. 물고 와주다니. 어. 심지어 행사장에는 기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선산 주민들을 너무 무시했네. 그렇죠. 네. 이 장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네. 이 장석춘 의원이 호출하면서 알게 된 네네. 거죠. 그 장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석춘 의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라고 하니까 아니 뭐 그런 걸 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 이야기한 거 있어? 그거밖에 없어요? 설명이? 답할 이유가 없어. 네. 그 선산의 역사적 인물을 거론했을 뿐 네.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어. 있는 사람을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냐. 그러면서 여기에 네.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장 시장이 이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권력의 폭주에 맞서 나섰던 분들을 어. 한 명씩 이야기했다. 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거라서 아. 여기에 장석춘 의원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이 음. 권력의 폭주에 맞섰던 인물로 네네. 김재규 장군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있지 둘 다. 더 싸워야겠네.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네. 네. 근데 묘한 게 아까 하위지 얘기했죠. 네. 그렇죠. 단계 하위지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게 묘한 건데 이게 사육신이 6명이 누구냐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더라? 이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사육신이다라는 주장이 김문기 하여튼 그 사람의 자손이 김재규입니다. 아, 예, 묘한 사실이 있어요. 네. 이 구미가 그건가? 반역의 고장이었나? 옛날에 택리지에 보면은 네. 이런 말 나오죠. 조선인재 영남반제, 아 맞아요. 영남인재 선산반제. 조선의 맞습니다. 인재의 반이 영남에 있고 영남의 인재 반이 선산에 현재 구미에 네.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역주의적인 지역 패권주의적인. 네. 근데 선산인재 영남인재 조선인재 영남반제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예, 그건 무리가 있는데 영남인재 선산 반제는 네. 실제로도 그런 평가가 이 영남 내에서도 맞다 이렇게 내려지고 있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도 있고 그분은 선산 출신이 아닌가? 길제, 야은 길제. 양길재 선생도 네. 선산 출신이죠. 예, 구미 출신인데 그러니까 야은 길제도 개긴 거 아닙니까? 조선에. 그렇죠. 예, 조선 개국의 개긴 사람이고 요 개긴 사람들 계보가 있어요. 구미에. 박정희도 개긴 사람이죠, 사실은. 박정희도 박정희도 개긴 대한민국 그 전에 그 헌정질서에 개겨가지고 5.16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반역의 고장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타고 네. 내려오면 김수명 평론가까지 네, 개기는 사람의 핏줄이 내려오는 건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고분고분하고 김용민 선량한 시민입니다. 김용민에 개긴다는 댓글이 많이 제가 오죽하면 달리고 김용민 있더라고요. 이동형한테 개기겠어요. 그 제가 장세용 시장, 제가 구미 시장이면은 뭐 김재규를 넣을 거면은 네. 김윤환 또 넣어줍니다. 아, 네, 김윤환도 어쨌든 간에 선산이 배출해낸 네. 엄청 대형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넣어주면 되지 뭐. 여하튼 이 장세용 시장의 이런 해명을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목적도 있지만 장세용 시장이 역사에 대해서는 좀 양보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네.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장세용 시장을 평가하기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지만 장 시장과 함께 학창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던 선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세용 시장은 진보가 아니다. 좌파다. 좌파다. 네, 좌파다. 진보가 아닌 좌파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민주당보다 사실은 왼쪽에 더 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장 시장이 역사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좀 더 네. 강한 것 같고 특히 새마을가를 변경하려고 했던 것들 네. 뭐 시의회에 막혀가지고 중단됐고 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의 전공인 역사를 살려서 네네. 아마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여기에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장석춘 의원이 본인은 아마 참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옆에서 옆구리 콕콕 찌르는 맞아요. 사람들이 네.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예. 그건 제가 옛날에 이제 박정희 기념사업 비판 발언했을 때 친박 연합이라고, 친박 연대 아닙니다. 네. 친박 연합이라고 저보고 사퇴하라고. 사퇴하십시오. 김수민 의원. 네, 그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대충 알고 있는데 냅뒀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걔들도. 네. 근데 이제 쿡쿡 찌르는 사람들. 네, 그리고 너 왜 안 해? 김수민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역 유지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더 오히려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팩트로 좀 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재규가 어쨌든 장군이었습니다. 네. 그 박정희와 육군사관학교 동기예요. 나이는 김재규가 박정희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데 육군사관학교 2기 동기로 그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네, 해방 이후죠. 네. 그리고 1973년에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등이 안 됐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장으로 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군이라고 하는 게 무리가 없다라는 게 이 장세용 시장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정희를 누가 선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 세력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네. 이 화두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남유진 전 구미시장, 남은 꼼수. 네. 남유진 시장은 구미 갑으로 나갑니까? 을로 나갑니까? 지금 구미 갑을 둘 다 재고 있다. 둘 다 재고 있다. 예, 남유진- 아직 결정 못했다. 네. 네. 그 제가 남유진- 듣기로는 뭐 갑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렇죠. 이 네. 백승주 의원 지역구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승주, 장석춘, 구미 갑을 의원 2명 중에 누가 더 만만하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것도 있고 네. 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더 만만하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미시을은 김영건 의원이 지금 구미에 지역사무소 열고 네. 활동을 시작했고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됐죠. 지역위원장이죠. 네,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처음에 못 됐었는데 맞아요. 올라섰습니다. 그쪽에. 네. 구미갑은 지금 현 지역위원장이 있긴 하지만 예. 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구미에서 오래 활동해왔던 김철호 전 지금 구미갑 민주당 지역위원장 세요. 세죠. 예, 굉장히 센 분입니다, 이분이. 구미에- 지역에서는 네, 센데 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분이. 아, 그렇구나. 네. 노익장 있죠, 노익장. 그래서 남유진 전 시장과 붙으면 이 네. 노익장 간의 대결이 형성될 거다. 그쪽에서도 남 시장이 나오길 바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둘 다 나이 많으니까 네. 어차피. 네. 어차피 그 김철호 지역위원장 네. 입장에서는 네. 남 시장이 나오는 게 음, 훨씬 이 연령대로 봤을 때 백승주 의원은 50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나이가 더 훨씬 많아 버리면 좀 이점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철우 이사장이 구미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네. 이분이 신망이 높아지던 시기가 남유진 시장이 시장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남유진 시장보다는 저 사람이 낫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역사회 몇몇 있습니다. 네. 보수 쪽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울거먹기를 네.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 이제 더 울거먹을 것도 없을 거야. 거기는 이미 국물을 챙겼어. 어느 맞아요. 정도. 네. 이 남 시장이 원체 열심히 해서. 심지어 박정희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네. 전화를 주셔서 기사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박정희와 쓰지 말아야겠네 이제. 근데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기자들이 달라붙는 이유가 있죠. 네네. 여하튼 이 박정희를 두고 네. 이 장석춘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한국당 계열 후보들이 이 박정희와 장세용 시장을 엮어서 이야기를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장석춘이 장세용을 겨냥해서 지금 비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동격서야. 맞아요. 이게 공천 경쟁에 막이 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장세용 시장에게 감사해야 한다. 네. 근데 장세용 시장도 정치인이 아닙니까? 행정가고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럼 박정희 기념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몇 가지 폐지하는 그걸 해야지 뭐 김재규 장군이라고 해서 기분만 세우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아쉬움이 듭니다. 남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역사에 대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변화를 일궈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하기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마을과 문제라든지 박정희 사업 이거는 하려면 임기 초창기에 했었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의회가 안 들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자기 직관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장세용 시장 쪽한테
박정희 부분에 대해서 좀 넘어가 달라라고 얘기할 공산이 높고 장 시장 스스로도 그렇게 할 공산이 높아요.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 어쨌든 네.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게 어쨌든 구미 시민들의 상당수는 박정희 기념사업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조정은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장 시장이 당선이 된 건데 네. 박정희 기념사업이 바뀌는 부분이 없죠 지금. 지금 없습니다. 그대로 예산은 다 나가는 네.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황교안 대표 네. 박정희 생가에 왔어요. 황교안 대표가 12일 박정희 생가에 네. 방문했습니다. 네네. 그 대구 경북 투어를 하고 있는데 민생 투어 중에 거의 경북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그 가기 전에 영주를 방문하고 이제 떠나는 일정인데 박정희 생가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위해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 남이 남유진 아니야? 네. 박 전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을 본받아서 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약간은 생각보다 강한 멘트를 하진 않았는데 좀 되게 뻔한 멘트예요. 네, 뻔한 멘트를 그거 제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르신들하고 논쟁을 할 때 네. 제가 박정희 비판을 할 때 되게 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떤 방금 얘기했던 거, 네,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뭐 맞습니다. 먹을 그래서 것을 주시고, 그 구미 박정희 생가 인근에 가면 네. 청년 박정희가 걸었던 등굣길도 조성돼 있죠. 네네. 네, 등굣길 먼데 구미 초등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산 뭐 몇 개 넘었다고. 그리고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이것도 좀 뻔한 멘트를 했어요. 연세 드시고 편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이 있으면 좋겠다. 뭐, 조원진 의원이었다면 네. 아마 저렇게 얘기 안 하지. 저렇게 얘기 네. 안 하죠. 비겁하게 사면을 구걸하지 않겠다. 뭐 이러나? 그 정도의 센 멘트를 했을 텐데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이 구미에서는 정작 이 톤다운을 좀 한 것 같다. 생가 방문 자체가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워딩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12일 날 네. 일요일 날 생가 방문을 하고 다음 날인 13일에 이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또 구미 한국당 갔네? 네, 네.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직접 최고위원회를 구미보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박정희 생가에서 뭐 그런 얘기하고 방문하는 거 하도 익숙한 일인데 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구미보네. 저도 구미보에 이 한이 있기 때문에 구미보에 한이 있어요? 네, 4대강에 대해서 아. 그냥 네, 구미보 자체에 한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지금 5월 아닙니까? 그렇죠. 5월이면 이 구미 단수 사태 8주년입니다. 5월 아하. 8일. 네. 그 단수 사태가 4대강 공사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소송에서 졌죠. 졌습니다. 아, 네, 또 아픈 기억을. 나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사법농단이야. 이거 한번 파봐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구미보에 황교안이 왔죠. 나경원 또 왔네. 네. 네.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니까요. 이 구미보에 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규탄 순회 전국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이 박근혜 정부의 유산이 담겨 있는 박정희 생가와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유산이 남아 있는 구미보. 그럼 포항 가 포항. 씨. 왜 구미로 와? 포항은 안 갔습니다. 포항 왜 아직 안 갔죠? 네, 경주, 영천, 대구, 그러네. 왜 포항을 안 갔지? 영주 이렇게 네. 경부선 일정으로 네. 타고 갔기 때문에 포항은 경부선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끼고 왔습니다. 경주나 포항이나 바로 옆인데 구미시 농업인 단체 협의회가 현 정부로부터 구미보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아이고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한미 FTA나 이런 거 할 땐 뭐하고 정리를 하면 그 시민들께서 청취자들이 구미와 박정희와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 네. 장석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김재규가 무슨 장군이냐 박정희 시해범 아니냐 네. 사과해라 라고 하는데 분노를 한다거나 동조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석춘 의원이 그렇죠. 똥줄이 많이 타는구나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석춘 의원이 이렇게 보도자를 낸 시점이 황교안 대표가
구미 아하, 방문을 네.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들에게 어허. 어필하기 위한 네. 하나의 이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네. 보시면 호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님 오시기 전에 포를 몇 번 쏜 거지. 네. 그 포가 뭐 장세용 시장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다고 결국에 다 공천 경쟁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남유진 시장이 옛날에 반인 반신 이러면서 박정희 찬양 노래했던 것도 공천 경쟁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네. 남유진 시장이 이거 서울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 시장이랑 네. 기자들 한 30명 정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언제요? 남 시장이 도지사 예비 후보 시절에 네, 그럼 작년? 작년이었죠. 네. 작년 초였습니다. 작년 네. 초에 남 시장이 이 답변을 하는 와중에 5.16 군사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5.16 군사혁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한국사 교과서를 부정하시는 거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음. 남 시장이 음.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 때 5.16 군사혁명으로 배워서 아직까지 잘 이게 교체가 잘 안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 자유한국당 내 퍼지면은 남유진 마이너스겠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네. 거는 이 남유진 시장도 의식적으로 네. 이런 박정희와 관련돼서 발언을 하는 거였지 특별히 이 박정희를 없어요, 그 옹호한다거나 양반. 네. 뭔가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걸 신념 지켜야 되겠다. 그런 신념 자체가 없어. 네,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네. 그걸 좀 감안하고 네. 들어주셔야 이 사람들이 또라이가 아니고 네네. 뭔가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전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뭐 박정희 찬양 발언 툭하면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기반이 좀 든든한 거예요. 네. 예.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홍준표가 계속 약 올리듯이 권영진 공천 줄까 말까 이렇게 했지만 예, 그건 원래 좀 든든한 집안이 있는데 남유진 시장 같은 경우는 구미시 내에서도 삼선을 하긴 했지만 그 10년 이상의 세월 내내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지지율도 썩 높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한 번은 그런 그런 남 시장이- 정치인일수록 박정희 찬양 발언을 많이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정치인 중에 박정희 찬양 발언을 누가 했다 그러면 저 사람 좀 권력 기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똥줄 타는구나. 네.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네.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발언을 아마 더 할 거예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네. 예. 더 할 건데 이걸 그냥 웃고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웃어 주세요. 네. 열받지 마시고. 네. 네, 구미 지역 내부 시민들도 별로 찬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 지역이 왜 저러냐 하지 말고 비웃어 주십시오. 김재규 장군 이 네. 발언에 대해서 구미 시민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네. 20대와 30대는 아까 김소윤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김재규가 그러면 장군이지 김재규가 병장이었냐? 영광급이야 그러면. 요새 이제 심재철 네. 논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심재철이 유시민한테 제기하는 문제들이 유시민이 그때 졸라 많이 불었다 이건데 뭐 불 수도 있죠. 고문인데 네. 이 고문에 의한 그 자백은 다 무효입니다. 어차피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가타부타 할 얘기는 아니고 저는 차라리 심재철이 예를 들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에 심재철이 막 다 불어가지고 김대중을 엮어놨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심재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불었고 내가 그 퍼즐 한 조각 부족할 때 내 진술이 쓰인 것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두둔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재철이 다 뒤집어 쓴 건 아니었는지 그때 당시에. 네. 예, 근데 그 이상이죠 지금 심재철이 까부는 그렇죠. 게.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심재철 의원도 네, 지금 똥줄이 탄다. 그 수도권이잖아요. 심재철 의원이. 그렇죠. 네. 안양. 예. 안양 선거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음, 이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네, 전략이 아닌가. 어, 이게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를 지금 와서 꺼내는 이유는 네, 네, 유시민 이사장과 네, 동급에서 노는 정치인이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한 그렇지.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 쟤는 내가 잡는다. 네. 내가 쟤 좀 아는데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불필요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 지적을 해드릴게요. 서울역 회군. 네. 이 마침 5월 15일에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5.16도 이번 주에 있구나. 아. 네, 그래서 아까 김재규 장군 얘기했다 칩시다. 네. 5.15 서울역 회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서울의 본 분위기에서
서울의 대학생들이 뭐 10만 명이었나? 하여튼 서울역 쪽에 모여서 집회 시위를 크게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해산시키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회군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 일부 뭐 심재철 의원을 포함해서 유기홍 전 의원 네. 여기 민주당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회군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 일설에 의하면 유시민 전 의원이나 신계륜 전 의원 이쪽에서는 반대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5.15 서울역 회군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이 욕을 먹는데 저는 이 얘기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회군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이 얘기는 이 심재철 의원에게 탓을 돌리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서울이 5.18 광주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심재철 의원의 판단이 옳았니 잘못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집중을 왜 서울역에서 해군할 수밖에 없도록 이 전두환 군부가 만들었을까에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 10만 명의 군중도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었어요. 네. 신군부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덮칠 수도 있고 그리고 덮친다는 말 자체가 신군부가 역으로 거짓으로 올린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왜 서울역 회군이 욕을 많이 먹냐면 광주 5.18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책감인 거예요. 죄책감. 네. 근데 그게 죄책감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대신 죽었어야 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의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올바랐는지는 좀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비슷한 경험을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1987년도에 이한열 열사 장례식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문익환 목사가 전태일 열사요 하고 시작해서 쭉 막 노제를 해서 뭐 그 서울시청에 행렬이 도착했을 때 끝부분 아직도 연대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고 서울시청의 그 태극기를 조기로 내리는 극적인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거기까지 기억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마이크를 잡고 그 대여를 지휘하던 사람이 이인영 당시에 학생운동가 이인영이었어요. 전대부장. 그래서 뭐 청와대로 진격을 하니 많이 이러면서 시위대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체류탄 맞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인영 의원이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회한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도 회고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자기가 그때 뭘 어떻게 하기 어렵고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수십만 군중과 함께 뭘 해야 될지. 그때는 또 이미 노태우가 6.29 선언 해버렸고 약간 김이 빠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분하고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역 회군 당사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심재철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이거 순진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학생운동에서 총학생 회장이 대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빵이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학생운동의 질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총련 의장이 서열 몇인 줄 아냐? 이런 거예요. 1등 아니겠 1등이겠죠. 그러니까 야, 뭐 한 6위야. 근데 어떤 사람이 6위 20이다. 사실 이제 뒤에서 유시민 씨도 얘기를 했지만 핵심 비밀 서클이 있고 거기엔 또 이제 학생운동 살짝 졸업한 선배들이 있어요. 그쪽에 라인들이 있고 그 예를 들면 이제 심재철, 유시민 다 70년대 후반 학번들인데 그때 투쟁을 마쿠에서 지휘한 사람들은 70년대 초중반 학번들이었을 겁니다. 이해찬 대표, 이해찬 대표도 있고 나중에 민노당으로 가는 주대환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선배들이 결정한 거지 심재철이 거기서 뭘 결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심재철은 그냥 그때 확성기 한 대 있어가지고 자기가 버스 위에 올라가서 해산해라. 그거 맡은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학생운동에 무림, 항림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무림, 항림. 근데 무림, 항림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기관에서 붙인 거죠. 그러니까 무림, 항림의 차이가 뭐냐면 무림이 다수고 주류였어요. 무림은 뭐냐면 지금 함부로 설치면 안 된다. 준비해야 된다. 투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파였고 그다음에 현재 한국 사회 상황은 일단 독재 정권에서 보수 야당 김대중 김영삼 쪽으로 정권을 일단 넘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일을 도모해야 되지 혁명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파들이 이제 무림 쪽이었고 항림은 더 급진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적인 혁명 노선이 아니라 바로 권력에 대해서 진격해야 된다. 뭐 비유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 정도 노선에다가
투쟁, 즉각적인 투쟁을 벌려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 항림이었습니다. 근데 무림 항림이 사실 대부분이 무림인 건데 신재철도 그 무림 중에 한 명인 뿐이에요. 그렇죠. 뭐 네. 무림의 지도부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냥 얼굴 마담이에요. 쉽게 네. 얘기해서. 그 심재철도 웃긴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나 얼굴 마담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건데 또 지도자였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학창 시절에 네.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2학년 때였어요. 학생회관에서 총학생회실 옆에 있던 교직 편집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하. 아침에 총학생회실에 잠깐 들어갔는데 권력의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네. 총학생회장이 네. 집행위원장한테 네. 쌍욕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총학집행위원장. 네, 총학 집장들이 실세인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그리고 총학 집장이 총학생회장한테 있는 집기를 던지면서 네. 야이 야이 멍청한 놈아 네. 라고 하면서 쌍욕을 시전하면서 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봤어요. 당시 네. 이 한총련 대의원이었었고 네네. 사실상 이 대구 경북 지역 총학생회 연합의 의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의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한 학교의 총학생회장 이상의 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네. 이 총학생회장이 그 집행위원장의 욕을 먹으면서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거의 김창호 수준인데 이병 김창호 이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이거잖아. 깨갱하고 있는 걸 네, 보면서 네. 이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가. 그때는 모르셨구나.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몰랐어요. 네. 아하, 총학생회장은 네. 그냥 얼굴 마담일 뿐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렇죠. 그때 왜 그렇게 욕을 먹었냐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늦잠 잤다는 이유로. 네. 네. 그쪽이 NL이죠. 그 사람들이. NL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용길 편집장이 산에 갔더니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뭐하냐 얘기를 네. 하니까 이창원 씨가 숙취 때문에 아침에 술 많이 먹어가지고 못 일어난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실수했어요. 민중당은 거기서 빼야 됩니다. 맞아요. 민중당 사람들은 산에 가서 쓰레기 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요. 네, 총학생회장이 NL 출신들이 네. 부지런해. 늦잠 잤다고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PD 같으면 그런 경우면 이제 PD 같으면은 세미나에 안 나왔다. 네. 발제를 준비 안 해왔다. 이러면 족 깨지는 건데 네. 늦잠 NL이면 잔 거 가지고, 늦잠 잔 네. 거. NL은 이제 늦잠 자는 거. 네. 네. 그리고 아침 선잔잔 안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농활 안 간 후배 거. 생일 까먹은 거. 참, 네, NL의 비결이 보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심재철도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심재철을 욕을 하더라도 굳이 서울역 회군으로 욕할 필요는 잘 없다고 맞습니다. 봐요. 굉장히 아픈 기억이에요. 네. 무림 항림이 그렇게 있다가 항림 쪽에서 12.12 쿠데타 1주년 기념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에. 그러니까 5월에 서울역 회군, 5.18 이거 다 지나가고 네. 예. 그러면서 더 격화되는 거지. 무림대 항림. 근데 무림대 항림이라는 이름도 없이 네. 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림 쪽에서 그 12.12 쿠데타 1주년 기념 시위를 준비하면서 무림이 김을 빼야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무림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심재철 등등을 향한 왜 5.15 서울역 회군했어? 그래서 5.18 이렇게 터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준비론을 펼면 좆되는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차라리 우리가 시위를 해버리자. 김 빼기용으로. 무림이. 네. 그래서 무림이 항림이 시위하기 전날인가 네. 튀어나와 버립니다. 근데 이게 대대적인 검거로 이어지고 말죠. 예, 김 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림 학생운동의 관계자들이 다 잡혀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문학평론가 김명인 씨입니다. 김명인 씨가 그때 선언문을 자기가 썼거든. 김명인이 바로 이근한에게 고문받은 최초의 대학생이 됩니다. 예, 무림 다 털리는 거예요. 무림이. 그러니까 무림이 항림한테 그 선명성 경쟁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털어내려고 나갔다가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림에게 약간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항림도 또 털려요. 그 다음에. 항림은 왜냐하면 또 급진주의적이니까 네. 그 항림의 당사자들이 누구냐? 나중에 그 이 사람 뭐했지? 노동부 장관 했나요? 이태복. 네. 네. 노동신문. 네. 노동신문 아니다. 노동신문 아니고. 노동일보. 네. 요거 대표도 했었고 나중에 국민석유회사 요거 추진도 했었어요. 그거 같이 추진한 사람이 아까 구미 갑 지역의 민주당 위원장인 김철호 씨, 위원장. 예, 네. 이태복 씨하고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에서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본부장에 있었던 이선근 씨, 네. 이 사람들이 항림이었어요. 예. 그래서 항림이 이제 무림이 격파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학생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나했는데 이 항림도 또 털립니다. 예. 이게 스타크래프트로 보면 네. 2대1로 싸워야 되는데 네. 1대1로 그렇죠.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공격 나갔다가 빈집털이 당하고 네. 옆에 털리는 거 보고 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지 네. 라고 공격 준비하다가 본인들도 이 오버로드 드랍을 당하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림 항림이라 이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경찰 쪽에서 지어준 건데 무림은 안개 묻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뿌옇게 잘 안 보이는 조직이다 이게. 기압 조직. 네. 그래서 무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항림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내에 또 있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학생들끼리 또 하네? 그래서 항림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서울대가 대학로 쪽에 있었죠. 네. 대학로에 항림다방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항림다방 쪽에서 모였다고 해서 항림이라는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무림 항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부림 사건입니다. 아하. 네, 부산에. 항림 라인인데 그리고 항림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거다. 광주 하면은 윤상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광주 네. 5.18 하면 네. 윤상원이 항림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5.18 끝나고 항림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5.18에서 무림은 서울역 해군을 했는데 네. 반해서 그렇죠. 항림 쪽은 윤상원 열사가 끝까지 도청 도청을 사수했다. 총싸움까지도 했던 거죠 마지막에.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선명성 이런 게 확 기울어져 버리는 특히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항림 계보가 또 이제 부림 네. 쪽에서 터지면서 부산 쪽에서 터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름이 부림이 되고 근데 부림을 통해서 노무현 변호사가 민주화 운동에 데뷔하게 뛰어들게 되는 되죠. 네. 이 극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대림은 없군요. 대림까지 가지 않았어요. 대림까지 갔으면 전두환 정권은 무너졌지. 대구가 일어나면 무너집니다. 그 유스민에서 대구에서 벌어졌던 미문화원 방화 사건. 네. 이걸 재심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재심 네네.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네. 이때도 처음에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네.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네. 그리고 이 허위 자백을 한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됐고 정작 미문화원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범인은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그래요? 네. 네, 그걸로 엮여가지고 네. 줄줄이 자백들을 하게 되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처벌을 받게 된 네. 사건을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 그게 몇 년도 사건이죠? 이게 1982년도 사건입니다. 음. 그러니까 부산에서 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대구까지도 번진 거죠. 이게 다 그 1980년 5월 이것도 대림이네. 사실상의 대림 사건이네요. 사실상 대림이죠. 이름을 근데 그렇게 안 붙였을 뿐이지. 대구의 네. 정보 기관이 조금 게을렀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름을 안 붙인 게? 네, 이름을 안 제가 붙였어요. 봤을 땐 대림이라 붙이면 클대자잖아. 일이 커지거든. 네. 그 무림항림 논쟁을 다시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네. 한 15년 만에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네네. 들으면서 소설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소설이요? 네. 그 소설가 김영하 아시죠? 네네. 네, 김영하가 그렇지. 네,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나는 네.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 라는 이 소설로 등단하기 전에 네. 처음 썼던 소설 무협학생운동. 정확하게 그게 무협이에요, 무림이에요? 무협입니다. 무협이에요? 네, 무협학생운동이라는. 나 그 책 구하려고 네. 안간힘을 썼는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 저한테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네, 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네. 대학 도서관에 무협학생운동사라는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딱 찾아보면 네. 파손, 분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학교 다닐 때 네. 생활도서관 관장을 했었는데 본인이 네. 생도 출신이에요? 네, 이 생도에서 무협학생운동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영 이걸 네. 복사를 떴죠 제가. 네네. 이건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다. 김영하가 자기 네. 첫 소설로 자꾸 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가 첫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 거짓말이야. 무협학생운동에는 김영하 맞아요. 이렇게 네. 찍혀 있어요. 네. 필명도 안 썼어.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네. 당시 무림학림부터 해서 이후에 그렇죠. 80년대 후반에 CMP 뭐 논쟁까지 깃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깃발 논쟁. 깃발 논쟁도 네, 있고 네. 이걸 무협지로 네. 이 재구성해서 써놨는데 아침에 잠을 자면 일어나지 않는 PD의 네. 모습과 네. 뭐 이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네. 무협지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변호사와 유시민 씨가 만난 첫 계기도 변호사들이 시국 변론하고 학생들 변론을 하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민주화 운동을 했더라도 70년대 학번이거나 60년대 학번이거나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처럼 학생운동 경력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네.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뭔가 진짜 빨갱이들 같고 자기가 변론을 하는데 이거 진짜 사회주의자들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학생운동 쪽에 특히 CNP 논쟁이라고 있었어요. 네. CDR, NDR, PDR. PDR. 그러니까 시민혁명론자, 민족혁명론자, 민중혁명론자 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변호사들이 아이고 궁금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부른 거지. 우리 합숙하는데 와서 강의해라.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변호사를 포함한 시국변론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워크숍 같은 데서 유시민 씨가 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CNP 논쟁이 뭐냐. 네. 예, 그때 유시민 노무현이 처음 만난 거였어요. 예. 이런 이 역사들이 또 5월에 엮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심재철을 공격할 때 뭐 서울역 해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네, 왜냐하면 그때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심재철은 사실 저는 공격 포인트는 김대중 내라는 뭐 때도 불었던 거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어놨고 자기도 거기 같이 분 건데 자기가 뒤집어 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심재철의 포인트는 모래시계 대사에 나옵니다. 모래시계 대사에 최민수가 박상원한테 박상원은 계엄군이었잖아요. 네. 최민수는 어쩌다 시민군에 있었고 근데 최민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뭘 하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무엇을 하고 살았냐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거예요. 근데 심재철 씨의 문제는 그때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맞습니다. 문제죠. 예. 심재철이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렇다 쳐요. 근데 가서 잘 했습니까? 합리적 보수였나요, 심재철이? 별로 기억이 없죠. 예.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 이 사람은 CA 출신이에요. 네. 학생운동에서. 근데 이 사람 한나라당 가서 민본 20일 이런 거 하면서 개혁파 소장파 활동하다가 한나라당 탈당했죠. 그러고 국민의당 예, 지금 이제 갔다가 바른미래당까지 그리고 가게 됐죠. 김부겸 의원 뭐 한나라당 갔는데 여차저차 뭐 명분 싸움 하다 나왔어요 또. 근데 심재철, 김문수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 간 거 그렇다 칩시다. 보수 정당 갈 수도 있지. 근데 뭐 했냐고 그 사람들이. 보수 정당에서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안 했다는 거죠. 네. 저는 심재철이 욕먹을 지점은 그거라고 봐요. 결국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권영진 대구시장도 네.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네. 권영진 시장도 했었고 네. 조원진 의원도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도. 네.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했을 때 당시에 40년 전에 자기 활동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네. 그 평가에 대해서 이 평가를 가지고 지금 심재철 의원을 평가하지 말자. 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만으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자. 네. 괜히 심재철 의원과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간의 논쟁을 계속해서 이게 보도하는 언론도 저는 조금 못마땅하긴 한데 네. 아주 단순하게 보면 고문에 의한 자백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형사처벌 대상이 그렇습니다. 안 된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심재철 의원이 언론에 오르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대한 활동으로 인해서 네. 목소리가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하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듯이 2회가 있으니까 네. 2회 1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 그 전까지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다음 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